네, 제가 그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작성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에 그 유사 경쟁 서비스도 같이 이제 기입을 하는데 음. 어, 이제 뭐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그 경쟁 서비스나 저희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를 때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어 음. 뭐지? 네, 그 아무튼 타겟을 이제 정하게 되잖아요. 네네. 네,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정하는 타겟이랑 또 이제 유사 경쟁 서비스가 가진 타겟이랑 이제 어, 같은 메인 타겟을 가지고 있다고 음.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네네. 어, 그 말은 이제 저희가 지금 기획하는 게 하는 서비스가 이제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, 카피캣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후발주자라는 게 좀 그 초기 사용자들을 사로잡지 못할 수 있으니까 또 조금 음. 기획에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저는 이게 또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벤치마킹할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음. 음, 이미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나 사용 경험이 이제 검증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핵심적인 서비스를 조금 벤치마킹하면은 오히려 저희한테 조금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음. 어떻게 보면은 장점은 살리고 또 단점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어, 맞아요. 네, 이전에 출시된 모든 서비스에도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서비스들도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의 리뷰나 아니면 또 직접 그걸 사용해 보면서 장단점을 또 직접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맞아요. 그거를 쉽게 뭔가 느낀다기보다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 리뷰예요. 네, 기존의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불만들이 있거든요. 그 네, 불만 있는 것들을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라 몇백 개를 보면 돼요. 그러면은 정말로 문제가 없는데도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고, 정책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. 수수료 같은 거. 왜 이렇게 높아? 이거 정서상의 문제고, 그거 말고 서비스에서 기능적인 거라든지 그 가려운 데를 정말 사용자들 원하는데 긁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럼 후발주자들은 적어도 그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런 것들도 우선 그 조사가 돼야 되겠고, 그 다음에 그 서비스의 프로덕트 오너가 투발주자지만 자꾸 따라하는 거에서 매몰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선발 주자의 서비스가 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A, B, C 또는 또 2업 정도 있을 수 있고, 그런 조사를 하다 보면 대표적인 게 리뷰고, 그 다음에 꼭 한 카테고리 말고도 좀 확대해서 하다 보면 좀 이제 약간 킬러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런 거를 갖고 이제 프로덕트 오너랑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시장에 있는 원하는 해결책이다, 이런 것들을 주력해서 해보자, 핵심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. 네네. 그래서 저는 그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음. 초반에 출시를 했을 때 그 배민에서 나왔던 단점, 그 음. 한 번에 한 곳만 배달한다는 거를 되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었잖아요. 맨날 배달 민족이 여러 군데 하니까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였잖아요. 네네. 그런 다음에 배민원이 나왔고. 네. 맞아요, 말씀하시죠. 네. 그래서 그 쿠팡이츠 나왔을 때도 되게 약간 그 단점을 커버를 하려고 그 노력했다는 게 보였고, 그게 또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유입을 많이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해서, 음.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방금 얘기한 단점을 줄이는 단점을 줄여서 돌파구를 좀 마련한 듯한, 네,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음. 또 맞아요. 네, 또 이제 반대 전략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방법, 뭐 예를 들면은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은 대신에 가격이 비싼 서비스가 있으면 반대로 서비스 범위는 작고 가격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정한다거나, 음. 아니면은 뭐 프리미엄 전략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음.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
서비스를 그 아주 비싼 가격에 이제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소비자들로 요즘에 되게 많이 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뭐 타겟층을 굉장히 좁혀가지고 뭐 전략을 마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저는 우선은 카카오 택시,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는 곧 우버이기도 한데 택시 타는 거를 싫어했었어요. 왜냐면 막 돌아가고 바가지 씌우는 게 있고 또 막 저는 이제 업무를 하거나 뭔가 개인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좀 택시에 타서 빨리 이동을 하거나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잡담을 해야 되거나 기사님이 얘기를 하면 또 해야 되거나 또 뭔가 담배를 막 피셔가지고 흡연자 택시 기사분은 냄새가 있는 거예요. 저는 흡연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그게 힘들 수 있거든요. 또 하나는 음악 이런 것도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걸 계속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내가 받는 입장인데 세계의 어떤 택시공 안에 그것들은 악명이 높아요. 뭐 바가지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 해결한 게 우버예요. 우선은 우버가 쾌적한 그 다음에 택시에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승용차 또 특히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 우버나 이제 그랩을 써보면 SUV로 돼서 깨끗하고 그런 게 이제 가이드가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금지돼가지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비스 제공한 거죠. 아까 말씀하신 꼭 프리미엄이 아닐지라도 그런 문화적인 거, 정서적인 거를 차별화만 해도 되는 거고 그 정서적인 거의 차별화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세대는 밀레니얼하고 20대 초반, Z세대 이들한테 맞춰주면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화와 소비를 리드하는 사람들의 비대면 그러니까 전화로 주문했었는데 쿠팡이츠 뭐 배달의민족 이전에는 그런 것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했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리드하는 그 기본 고객층한테 따라갔던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발주자로서 할 때도 그런 꼭 가격이 높고 낮고도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, 정서적인 부분도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선발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또 원하고 또 이제 똑같은 SNS지만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 다 각자 사용자 경험이 다른 것처럼 어떤 기사 서비스에도 다 충분히 차별점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이미 충분히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도 또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. 그 모든 서비스가 계속 사용자들이 충분히 있어도 뭐 고도화 시켜 나가는 것들도 다 이제 사용자들이 저는 계속 새로운 경험들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차별점이나 이런 장단점들을 파악해 나가면은 또 새로운 사용자를 또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네 맞아요. 완전 다 공감하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작년에 저희 회사에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게 있는데 MVP 되게 작은 미리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좀 고도화하고 싶어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은 비대면 뭐 코로나 시대에 그런 그 데이팅 아니면 만남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그 있었는데 이게 젊은 층 말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는 서비스 만든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. 아예 그냥 50대 60 중년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서로 하는 채널로 쓰고 있는 거예요.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뭐 후발주자라는 건 뭐냐면 후발주자는 되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. 아이디어도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. 아이디어 나 혼자 생각하는 게 그렇게 내 혼자의 아이디어는 객관성이 없는 거거든요. 근데 나 혼자 했을 때 와 아이디어 떠올랐어.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해서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건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런 점검을 해야 되는데 후발주자라는 건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발주자를 꼭 죽여야 할 이유도 아니고 같이 맛집거리처럼 같이 성장하면 되고 쿠팡이 잘 됐던 것도 티켓몬스터는 지금은 아니지만 초반에 잘 됐었던 것들이 뭐냐면 엄청난 많은 공동구매 그 사이트들이 있었지만 같이 그 시장이 컸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서 각 섹션들의 그 플레이어들이 되게 자신 있게 하거나 잘해내는 분야들이 있는데
그런 것들 찾아내면 되는 거죠. 운영이 더 중요한 것 같고,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인분들, 실버분들의 만남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도 하나의 전체 만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그 페인 포인트 그 섹션들을 해결해 준다거나 그냥 그런 거에 사로잡힐 수 있죠. 그 노인분들은 잘 못할 거야. 근데 사실은 노인분들도 유튜브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요. 그다음 노인들 전체를 삼을 필요 없이 그 부분을 딱 그 니치 마켓을 가져가도 되는 거거든요. 그렇듯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도 공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경험상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오늘 뭐 포스팅도 좋고요. 네, 고맙습니다, 매니저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